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미끄럽다고 잘 안 하셔요, 요즘. 강아지 소변, 대변 때문에 타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린 자녀가 있어서 물을 흘린다거나 강아지가 있어서 소변을 본다거나. 근데 그거는 애들한테나 강아지한테나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좋은 거거든.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거는 절대 반려동물이나 자녀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라 나는 그게 이유라면 타일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촬영인가요? 오늘은 바닥 마감재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마감재? 어떤 거? 일단 바닥 마감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타일 마루 두 가지가 있고 타일 안에서도 종류가 조금 있을 거고 크기에 따라서 마루 안에서도 시공법이나 자재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업으로 갔을 때는 뭐 카펫이라든가 에폭시 다양한 자재들이 있지. 장판은 왜 빼요? 장판? 장판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 한 7년 전에는 많이 썼었거든. 요즘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장판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요즘은 잘 안 써. 레드라인 랩이 주로 마루와 타일을 마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타일보다는 마루파거든. 마루 중에서도 원목 마루가 아닌 타일형 마루들이 요즘 유행을 하잖아. 근데 타일형 마루들을 쓰는 건 좀 추천하지 않아. 자재에 대한 성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성분을 그대로 표현해야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일형 마루잖아. 타일을 표현한 마루인 거잖아. 어쨌든 필름이잖아. 그래서 나는 원목 마루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 마루가 특성이 합판이냐 MDF냐 그 위에 어떤 걸 붙여놓는 차이거든. 타일형 마루에 필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마루 무늬에 필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위에 원목을 붙이면 원목 마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옹이가 없는 원목 마루를 좀 찾아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쓰고 있지. 그러면 마루랑 타일이 갖는 각각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타일의 장점은 열 전도율? 보일러를 껐다 켰을 때 우리나라는 보일러가 없는 집들이 거의 없잖아. 보일러 있을 때 열이 금방 올라오고 오래 가는 거. 난방비라든가 이런 데서 좀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고 마루는 일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루는 원목 마루니까 나머지 마루들은 타일에 비해 좀 장점이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 근데 원목 마루는 타일보다 저렴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래서 원목 마루의 장점이라고 보면 표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질감들 느낄 수 있는 천연의 그런 느낌이 조금 장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보행감이 타일보다도 훨씬 좋지. 타일 깔린 집에 살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뒤꿈치 엄청 아프거든. 슬리퍼 안 신고 집에 다닐 수가 없지. 근데 원목 마루를 깐 집이나 마루를 깐 집에서는 발이 안 아파.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좀 타일보다의 장점이지 않을까 마루에. 그럼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조금 인기 있는 마루 스타일이나 컬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선일의 마지오레라는 마루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옹이가 적어서 나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 옹이가 센 마루는 호불호가 진짜 심한 것 같거든. 근데 옹이가 없는 그런 자연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면 대부분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해. 선일의 오크 화이트 같은 마루는 원체 인기가 많은 마루여서 많은 업체들이 시그니처로 많이들 쓰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쁜 마루야. 근데 세라플렉스의 마일드 화이트 같은 마루는 딱 보기에는 되게 화이트 톤의 마루여서 대부분 꺼려 하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공간을 밝게 설계하지는 않잖아. 마그네틱을 많이 쓰고 간접 조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바닥이 어두워져 요즘. 그렇다 보니까 그 집에서 바닥과 천장이 음영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저 화이트한 톤이 되게 베이지하고 약간 그레이시한 톤으로 바뀌거든. 깔아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난 저 마루를 좀 많이 쓰고 있어. 마루 시공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레벨링이지 당연히. 레벨링이 좀 중요하고 마루 깔 때 옛날에는 재료 분리대라고 해서 타일과 만나든가 뭐 욕실에서의 하부 식기라고 하는데 하부 식기랑 대리석이랑 만나든가 하면 항상 단차가 졌어. 타일과 마루의 두께가 다르니까 단차가 졌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마루와 타일의 단차가 없지. 요즘은 많이들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이 4방이었잖아 하부까지. 근데 요즘은 문이 대부분 3방이거든. 뭐 3방 안에서도 뭐 9mm 문선, 스텝도어, 히든도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방 안에 마감재와 방 밖에 마감재, 현관과 거실에 봤을 때 욕실과 거실을 봤을 때 이런 마감을 다른 재료로 하기 때문에 이런 레벨링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마감하는 게 뭐 무몰딩인 현장도 있겠지만 바닥과 천장이 마이너스인 현장들도 있거든. 근데 바닥과 천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는 레벨링이 좀 필수지. 레벨
레벨이 안 맞으면 10mm 안 되는 5mm 안에서의 간격이 다 다르거든. 여기가 울어. 쭈글쭈글해 보여,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마루를 먼저 깔고 뒤에 들어가는 목공, 마이너스 몰딩들 이런 좀 디테일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 타일의 경우 어떤 공간에서 주로 추천하는 편인가요? 나는 어떤 집,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추천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분이 고집해야 하는 편이야. 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절대 먼저 권하지 않아. 타일 마감 시공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바닥 타일이 뭐 커봤자 600에 600, 800에 800 이 정도, 800에 800도 컸지. 600에 600 정도였거든. 근데 요즘 1200에 1200 각도 있고, 뭐 750에 1500 각도 있고, 이렇게 타일이 크게 되게 다양해졌거든. 근데 그걸 바닥에 까는 순간 코너 같은 데서 기역자로 따서 이렇게 시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벽에 붙여놓잖아. 그러면 얘네가 갈 곳을 잃어서 터져버려. 바닥에서도 똑같고. 그러니까 V자로 깨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코너에서 만나는 부분은 거기를 섞고치기 전에 먼저 조금 2, 3mm 정도 유격을 넣어놓고 타일을 밀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 섞으로 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마이너스 몰딩을 또 박는 거야. 그래서 코너 부분이 만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3P가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방법 중에는 하나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터져.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우리는 디커플링 매트를 다 웬만하면 까는 편이거든. 좀 큰 타일을 간다고 했을 때 디커플링을 좀 필수로 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타일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공간 연출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타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카펫 같은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집 같은데 가보면 걔네가 이연배 없이 롤 카펫으로 다 시공을 해놓거든. 근데 그게 되게 고급스러워, 난 내가 봤을 때. 근데 타일은 아무래도 매도시가 있잖아. 줄눈이 항상 있다는 거. 근데 작은 타일을 썼을 때 집이 정사각이든 직사각이든 항상 많은 매지가 들어가면서 갈라지게 되거든. 근데 난 그게 많을수록 집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 그러고 근데 이 매지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요즘 매지색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 맞는 매지를 넣었을 때 주는 건 좀 웅장한 느낌을 더 많이 주지 않나? 그래서 타일은 시공이 어려워서 그렇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 타일로 바닥 마감을 할 때 살아가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타일 자체가 좀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 자체는 타일 표면이 아니거든. 타일에 항상 들어가는 줄눈, 매지 라인이 항상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유지 관리가 좀 어렵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뭘 떨어뜨리는 거. 떨어뜨리면 뭘 떨어뜨리던 간에 두 개 다 박살나. 컵을 깨뜨려도, 접시를 떨어뜨려도,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이 바닥만 깨지면 괜찮거든. 바닥만 움푹 파이면 괜찮거든, 마루처럼. 근데 이건 양쪽이 다 박살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제 타일 마감의 장점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타일 마감의 장점, 습에 강한 거, 물을 흘려도 뭘 흘려도 잘 닦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리가 편할 수는 있지. 그리고 열 전도율이 좋은 거, 그거 말고는 난 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 타일을 싫어합니다. 마루와 타일 중 어떤 마감재가 내구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구성? 난 내구성은 타일. 비용 측면에서 마루와 타일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타일도 저렴하게 깔면 저렴하게 깔 수 있고, 마루도 저렴하게 깔면 저렴한 걸 깔 수가 있어. 근데 큰 타일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걸 쓰고 있고, 디오레라는 마루를, 현일 마루, 원목 마루를 쓰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금액대가 있고 사이즈가 큰 자재들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깔았을 때 불안한 요소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건 마루인 것 같아. 고객들이 마루와 타일 중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 고객님들은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럼 마루와 타일 중에 고민하는 부분?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타일을 먼저 권하진 않거든? 우리도 힘들고 쓰시는 분도 힘들어. 그래서 권하진 않는데 다들 하시는 분이 발 아파요. 발이 진짜 아프다. 타일 깔고서 후회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 근데 마루는 뭐 잘못 깔았다, 발 아프다, 뭐 후회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마루가 낫지 않나. 비용적인 면이나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타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뻐서요. 아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미끄럽다고 잘 안 하셔요 요즘. 강아지 소변 대변 때문에 타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린 자녀가 있어서 물을 흘린다거나 강아지가 있어서 소변을 본다거나. 근데 그거는 애들한테나 강아지한테나 좋은 게 아니라 그 주인한테 좋은 거거든,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거는 절대 반려동물이나 자녀를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편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라, 나는 그게 이유라면 타일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루와 타일 중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마감재는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 마루라니까.
전 마루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공용부 바닥에 타일 까는 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이유는 너무 당연하지. 나는 그런 톤을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쓴소리 듣고 싶지가 않거든.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오래 유지돼야 돼. 그래야 그분들도 나한테 편하게 AS가 생기면 요청을 할 거고, 뭐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소개를 시켜줄 거고. 근데 희한하게 타일 깔면 그게 안 되더라고. 타일에서는 내가 하나 느낀 거, 완벽한 시공이라는 거 없어. 완벽하게 깔아도 보소리가 다 터져. 크랙이 가면 깨지고 벌어지고 레지가 탈착돼.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루가 좋습니다. 타일 깔지 마세요. 마루 까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어떤 걸까요? 조명 찍자.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우리한테 하는 질문도 조명이 가장 많거든. 난 이런 톤들이 좋다. 어두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무드 잡힌 이런 톤들이 좋다거든. 근데 내가 추구하는 디자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도 그거야. 빛과 조명으로 이용한 그런 디자인들. 그러니까 조명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조명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 하다못해 다운라이트도 우리는 사이즈가 달라. 그런 거. 오늘은 여기까지.